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네. 부동산 네. DJ에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못 뵈가지고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예, 예. 네, 지난주에 특별 방송하셨죠? 네. 네. 5월 6일이 입하였는데 오늘 날씨 진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덥네요. 진짜 한여름 날씨 같아요. 네. 5월이 이렇게 더웠나요 원래? 글쎄요. 이렇게까지는 안 더웠던 것 같아요. 5월, 그래도 한 6월 돼야지 좀 이렇게 뭔가 좀 더운 기색이 있었던 진짜. 것 같은데, 날씨가 이제 점점 뜨거워지는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는 게 실감납니다. 맞습니다. 보통은 한 6월부터 초여름으로 쳐서 6, 7, 8 이렇게 여름으로 쳤던 것 같은데 이제 5월까지도 여름으로 가야 될까요? 진짜 덥네요. 오늘 뭐 어떤 지역은 33도? 34도? 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오늘 30도까지.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2023년 올해 여름 날씨 관련된 또 놀라운 기사 하나가 났는데요. 예. 최근에 전 세계인이 뭐 사용하는 챗 GPT를 만든 회사기도 하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월간 여름 날씨를 제공을 했는데 우리나라 7월과 8월 대부분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이에요. 그래서 한 달 날씨 중에 이틀만 비가 안 오더라고요. 설마. 그니까 다들 뭐 설마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공이 돼서 우리나라 주로 7말 8초 이때 휴가 엄청 많이 가잖아요. 네. 부디도 거의 그때 가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도 뭐 남들 갈 때 같이. 그니까요. 그리고 그때 비가 오면은 별로 좋진 않죠. 맞아요. 딱 또 마침 맞게 그때 비가 오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휴가를 또 좀 망치게 되는데, 그래서 기상청에 문의를 했더니 이렇게 될 가능성은 높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비는 많이 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번 6월, 7월에는 평년 기온을 좀 웃돌고 더울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비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마다 편차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한 이 날씨는 과거 데이터 기록을 이용해서 만든 날씨라서 실제 날씨를 좀 반영을 덜 한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여름에는 원래 덥고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난히 더 덥고 더 비가 많이 온다면 좀 끔찍한데요. 근데 확실히 좀 더 더울 것 같아요. 느낌이 벌써 5월달부터 지금 이렇게 더우면은 근데 큰일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전기료까지 좀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에어컨을 또 틀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해서 2중, 3중으로 좀 걱정이 있습니다. 네. 자, 날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부동산 DJ 오늘 부디가 준비한 명언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원하게 명언 한번 해주세요. 네. 어린 왕자 아시죠?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 생텍쥐베리의 네. 명언입니다.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계획 없는 목표. 자, 다들 꿈과 계획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이렇게 직장 생활이나 이렇게 바쁘다 보면은 꿈과 목표를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은 꿈과 목표가 없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 명언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갑자기 기침이 나오네. 저도 예전에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야 되나요? 하루하루.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었던 시절이었겠죠. 그러니까, 과연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돈이 없으니까. 부터 상당히 좀 암울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시간만 계속 보내고 그렇게 지내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꿈과 목표가 생기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조금이라도, 비록 다 못 이루더라도 조금씩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어떤 변화? 내 자신에 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보던 그런 시각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게 되니까 마음도 좀 넓어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흠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도 좀 관대하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창한 꿈이 아니라도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이렇게 이뤄간다는 그런 목표를 꼭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소하나마 그런 작은 그런 목표들이 하나씩
실천이 되다 보면 네. 이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건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성공과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그런 목표를 위해서 어느 순간에 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1월 달에 또 우리 항상 거창한 계획들 세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꿈들, 그런 목표 좀 다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자그마한 것부터 하나하나 세워나가게 되면은 훨씬 더 크게 자란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5월입니다. 아직 절반이 안 지났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라는 생텍쥐베리의 멋진 말을 오늘 또 알려주셨는데, 꿈과 목표가 지금도 있으시죠, 부디? 저는 제 목표는요. 네. 그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이라도 뭐라도 저지간 낮은 삶? 그런 것들이 목표예요.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한 번에 뭐 남들 같이 갑자기 그냥 뭐 확 내 자신이 올라간다든지 업그레이드가 된다든지 그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 거는 뭐 기대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단지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조그만 목표라도 세워가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난 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꼭 그렇게 내 자신을 소중하게 좀 여기시고 갖고 나가는 그런 삶이 하루하루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디 같은 이런 목표도 좋고 조금 작은 것도 괜찮잖아요. 뭐 그렇죠. 이번에 운동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네. 아니면 내가 갖고 좋죠. 싶은 뭐가 있는데 이걸 위해서 돈을 어떻게 모아보겠다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게 소소한 계획이 있죠. 뭐 그런 것도 목표로 잡고 계획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상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던져주실까요? 세상만 모든 일이 뜻대로야. 요즘 그런 얘기, 노키즈존, 노시니어존, 노키즈존이라는 게 또 좀, 화두가 좀 말썽이 되다가, 요즘은 노시니어존이라는 게 또 지금 찬반 여론이 뜨겁다고 해요. 노키즈존은 좀 됐고요. 그래서 기간이 좀 예전부터 논란이 됐던 얘기고, 노시니어존이 요즘 좀 화두더라고요. 네. 찬반 여론이 뜨겁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시니어존이라는 거는 네. 좀 연령이 높으신 네. 어르신들이 입장할 수 없는 곳, 그런 것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5월 8일 어버이날에 올라오면서 이제 이슈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방문한 어르신들이 여자 그 사장님을 마담, 이쁘니까 뭐 커피 맛이 좋다라는 식으로 이제 성형 발언을 하면서 사장님이 이제 노시니어존을 선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참. 근데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데, 그죠? 이런 그런 얘기는. 게 근데 이제 네. 저는 좀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가는 것이 연세가 많이 드신 분 옛날에 그런 이제 경험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냥 살아오셨잖아요. 우리 아버님 이런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크게 악의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다수가 방문하는 이 공간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자영업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전체의 어떤 하나의 전체의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분이 실수를 했지만 대다수의 분들도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특별한 이유 없이 이 특정 집단이라는 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을 받는 거는 조금 불쾌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사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저는 돼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고 또 잘못된 거 맞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노시니어존까지 만들어서 아예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당장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어떤 특정 집단을 갖다 차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너그럽게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의 여유도 좀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또 그런 사회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키즈존이든 노시니어존이든 어쨌든 좀 배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혐오하고 뭐 이런 문화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우리 예전에는 우리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뭐 요즘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 얼마 전에 이제 스승의 날이 네. 어제였죠. 지났지만은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생각, 그런 것도 참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참 여러모로 요즘 세태를 보면은 좀 우울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뭐 결코 뭐 이쁘니까 커피 맛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신 이 발언이 결코 잘하신 발언이 진짜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죠. 이런 사고를 가진 어르신분들은 사회에 맞게,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맞게 조금 더 생각을 다시 해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노시니어존 논란에 대해서 또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세상만사까지 살펴봤고요. 자, 세미나 안내까지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이고요.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고요. 강남구청역 인근에 있는 미래가치투자연구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집 있어도 가능한 서울 핵심 재개발 투자 지역, 이게 주제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 항상 제가 뭐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네. 항상 이 재테크의 일부인 이 부동산 투자도 항상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타이밍 싸움에 과연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느냐, 거기에 늦게 되면은 항상 손해를 보게 돼 있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늦다고 해서 투자를 뭐 전혀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씩 내가 투자하려고 했던 지역이 올라가서 투자를 못하게 되는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여태까지 제가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재개발 시장에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돈이 내가 엄청나게 많지 않다면 어떻게든지 이 재개발 시장에서 돈을 불려갈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사람들은 많이 모르니까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고요. 네. 그리고 재개발 투자로 목돈을 마련하는, 그리고 내 노후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네, 02-5561-6961-6963 지금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로 접수해 주시고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이죠? 네, 10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네. 소규모로. 왜냐하면 그래야지 질의응답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야 좀 편안하게 여유롭게 우리가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10명으로 제한을 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안내였고요. 자, 부디의 부동산 고민타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폼을 통해서 상담을 남기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DJ 채널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아무 영상이나 다 열시면 되는데 이렇게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죠. 댓글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아래 보시면 편리한 네이버 폼 글문의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폼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전화번호를 적으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 상담 내용을 적으시면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타파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부동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네. 관심 있는 지역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네. 중구 황학동 지역에 네. 그 요새 신속 통합기획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네. 이 지역은 어떤지 구경을 부탁드립니다. 중구 황학동 지역의 신통기획, 요새 개발 얘기가 나와서 투자 생각이 있으신 거죠?
네. 네, 이곳을 알아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거기 황학동에 살아봤어가지고 이 네. 지역을 좀 잘 알고 있고, 네. 아는 부동산에 가봤더니, 네. 이곳에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전망이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그렇죠. 이곳에 좀 익숙하시군요. 살아보셨군요. 그렇죠. 네. 또 그런 지역은 눈에 더 잘 들어오게 마련인데 투자 네. 목적으로는 어떤지 부디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통화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이 황학동, 오랜만에 황학동 나왔는데요. 네. 황학동 이 중앙시장 있잖아요. 예, 네. 시장 여기 가보면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시장인데, 지금 여기가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뭔가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가 전부 상업지역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네. 네. 예, 그래서 이 주거지역 빼고 대충 이쪽 라인을 지금 개발하겠다고 해서 여기를 뭐 1, 2, 3, 4 구역으로 나눠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서울 중앙시장도 지금 개발하는 그런 재개발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통기획하고 겹쳐요. 지금 예, 신통기획하고 겹쳐가지고, 그리고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이 근린생활시설이나 월세 받는 이런 상가들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과연 그분들이 과연 이거 동의를 잘 해줄까, 이제 이런 것도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동의율 뭐 한 25%니 뭐 거뒀다고 얘기는 지금 하는데, 사실 뭐 얼마나 거뒀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이쪽 라인은 그냥 그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상복합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신당역하고 가깝잖아요, 되게. 네. 신당역 가깝고. 그래서 뭐 안 된다고 100% 제가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가 만약에 신속통합기구로 개발이 되면은 이 서울 중앙시장 개발은 또 어떻게 되며,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예전부터 이 상업지역이라서 이 투자해서 여기가 무슨 개발이 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멀리 가지 말고 바로 요 네. 밑에 신당역 있잖아요. 네. 신당역 바로 여기가 지금 신속통합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신속통합 모아타운으로. 네. 그래서 이쪽이 1구역, 그 다음에 이쪽이 2구역, 이쪽 밑에가 3구역 해서 1, 2, 3구역, 이렇게 해서 모아타운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은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서 모아타운 중에서는 가장 사업성도 가장 뛰어난 곳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긴 주거지역이잖아요. 주거지역이고 주거지역은 개발하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주거니까 거기에 부수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 그건 동의를 하기 쉽지만, 위에 같이 상업지역에 장사들 하고 있고 이런데 과연 재개발을 동의를 잘 해주겠냐.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은 항상 이 사업 속도와 사업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쪽 모아타운은 신당 1, 2, 3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모아타운 시작을 하는데 조금씩 그 차이점은 있는데 가장 빨리 가는 게 지금 2구역이에요. 2구역은 네. 지금 뭔가 이 3개 구역 중에서 가장 빠른 지금 구역은 좀 작으나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PM사가 정해져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기는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라인으로 들어가는 게 사업성이나 속도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고요. 신당동도 아시다시피 중구잖아요. 그러니까 중구의 가장 대표적인 주거지역이 신당동이거든요. 네. 중구는 뭐 충무로나 명동이나 이런 상업지역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배후 주거지역이 신당동이에요. 근데 신당동은 예전부터 물론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 낡은 단독주택 빌라들 밀집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계속 방치가 돼 있다가 몇 번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지만 방치돼 있다가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신당동의 개발 계획들이 하나씩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라인은 뭐 지하철 역세권이고, 이쪽에 아파트가 져지면은 중구는 서울의 가장 한복판이잖아요. 한복판에 있는 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할 거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차이지만은
신당동 모아타운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시면은 훨씬 더 이익을 크게 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신당 이쪽 상업지역, 황학동 상업지역은 지금 우리가 거기다가 뭘 살래도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상업지역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리스크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가 작은, 이미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 있고 후보지로 지정이 돼 있는 투자 비용도 황학동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편이고요. 그래서 2억대 뭐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투자금이 그런 빌라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신당동 쪽으로 방향을 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쪽도 이제 단독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잖아요. 근데 단독주택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서 사실 대지 지분이 크냐 마냐는 큰 의미가 없어요. 돈이 작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작게 들어갈 수 있는 이 빌라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쪽으로 빨리 진입하시는 게 내 재테크를 극대화시키는 최고의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궁금하신 네. 점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신속 통합 기회, 그러니까 개발 쪽으로 관심을 가지신 방향은 맞는데, 네, 이왕이면 조금 인근에 신당동, 모아타운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더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네. 제가 그런 생각해요. 네. 지금 뭐 모아타운이니 신속 네. 통합 계획이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개발 지역들이 맞아요. 서울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 과연 다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데만 된다. 그러니까 조금 뭔가 리스크 있는 데들은 이게 정말 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쪽으로 관심을 갖는 방향은 맞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하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옥석을 진짜 잘 가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죠, 옥석. 네,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옥과 석을 가리는데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전화 주시면 또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타파 다음은 사연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부디의 부동산 고민타파 다음은요, 사연 한번 살펴보고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태영대시양 2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이 근처라 2017년도에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 서울 쪽으로 옮기게 돼서 이번 기회에 매매를 하고 이동할지 전세를 주고 이동하는 게 나은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GTX-A와 요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슈로 좋아질 것 같기도 한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인입니다. 부디 기흥 마북동이고요. 지금 일단은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2017년부터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팔고 갈지, 전세를 주고 갈지. 지금 그러니까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궁금하신 건데 이 지역이 요새 또 호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호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구성역은 일단 여기 있는데 네. 구성역이 지금 GTX가 들어오잖아요. 여기가 GTX 용인역이라고 해서 건너편 쪽으로 연결이 되죠. 이 네. 구성역하고. 자, 요즘 이쪽이 상당히 지금 좀 뜨거워요. 구성역 이 위쪽으로, 이쪽이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용인 플랫폼 시티, 예, 거기가 일자리가 이제 크게 생기는 플랫폼 시티가 이제 개발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잠깐 보죠. 자, 여기가 지금 이쪽이 지금 2단지예요. 이분이 가지고 계신데 2단지, 여기가 1단지. 여기가 1단지입니다. 1단지, 2단지. 2단지가 되게 한 100세대 좀 넘는 그런 단지예요. 그러니까 132세대고 이쪽은 한 300단지가 300세대가 조금 넘는 단지고 여기 1단지, 2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단지, 2단지로 되어 있는데 1단지, 여기 2단지, 1단지.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구성역이 GTX-A가 들어오고 이쪽이 이제
플랫폼 시티가 이쪽 라인으로 들어오거든요. 요까지 이렇게 포함이 약간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시티가 일자리가 크게 생긴다. 이제 이게 언제 될지는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해요. 예, 그렇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쪽 라인이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거죠. 예, 좋아지는데 중요한 거는 GTX A 노선이 이 A 노선, GTX A 노선이 2024년도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2024년도 착공은 수서역까지만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역까지 연장이 되려면 그건 한 2028년도. 아직 좀 멀었죠. 수서역까지가 2024년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역까지 연장이 돼야지 상당히 큰 호재인데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각광을 받았던 게 여기죠. 바로 용인 이편한수생 플랫폼 시티. 여기가 지금 평당 매매가 10억이다 뭐 이렇게 지금 막 기사가 엄청나게 났던 곳이에요. 이제 지금 분양하는 곳인데, 그래서 사실 여기는 예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이쪽에 플랫폼 시티가 들어오고 GTX가 들어오니까 이쪽에 아파트를 구입을 해라. 그래서 이 구성 삼성 레미안 1차 아파트와 그 다음에 블루밍 구성 더 센트럴 이 두 개가 대단지거든요.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블루밍 이게 이제 벽산이었거든요. 예전에 벽산인데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벽산인데 이 아파트가 구성 삼성 레미안 1차보다는 좀 쌌어요 가격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아마 이제 가격들은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도 예전에 5억대 이렇게 가다가 지금 7억대까지 7억 7천, 8천 이렇게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7억 실거래가는 지금 없고 현재 7억 한 3천 호가로 지금 나와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세대수가 작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런 호재들이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요게 1단지, 2단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태영 대시양 1단지, 2단지. 근데 요 2단지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이 2단지가 세대수가 132세대 이렇게 작잖아요. 요것도 300세대. 사실 이거는 지금 2003년도에 입주했으니까 지금 한 20년 됐거든요. 20년 됐는데 20년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잖아요. 재건축은 좀 아직 멀었고. 그렇다면 요게 단지가 같이 합쳐서 리모델링을 추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1단지, 2단지 자체 이렇게 따로따로 해가지고서는 아직까지 물론 얘기는 없어요. 리모델링 얘기라든지. 그래서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거주를 만약에 한다면 전세를 주고 이동하는 것보다는 매도를 하고 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서울이거든요. 서울의 거래량 늘으면서 매매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서울의 강남을 비롯한 중심 지역들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한 10%? 15%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한 30% 빠졌다가 지금 점점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서울의 화두는 재건축과 재개발이잖아요. 그러면은 거주하면서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어떻게든지 찾아서 들어가는 게, 왜냐면 거주가 일단 들어있으니까요. 예, 실제 이렇게 투자의 목적보다는 거주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참에 매도를 하고 옮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쪽에 플랫폼 시티,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하고 이런 것들은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천문학적 비용, 그리고 시간, 엄청 긴 시간들이 필요해서 이것을 기다리기는 너무 좀 요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시기에 매도를 하시고, 서울 쪽에 화두는 재개발과 재건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거주하면은 낡은 아파트,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 쪽으로 가서 실거주하다가 거기가 재건축이 되면 새 아파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또 서울 쪽으로 옮기셔서 그렇죠? 그렇죠. 네. 매도하고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쪽의 부동산이 요즘에 변화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실거주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자, 이렇게 도와드렸고요.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의 사연도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구 길동 402번지 빌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구입해서 계속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요. 별다른 가격 상승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길동역 역세권 개발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더 기다려야 할지 고민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 최근에 길동역 역세권 개발 얘기가 나와서 좀 더 고민이 깊어지신 것 같은데요. 10년 전에 구입해서 지금 거주는 안 하시고 전세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별다른 가격 상승이 없었나 봐요. 이제야 뭐 개발 얘기가 좀 있는 건데 어떨까요? 지금 이쪽 라인인데요. 길동역이 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 그래서 이 대상지로 선정이 된 곳이에요. 그런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건 낡은 단독주택이나 이런 빌라 밀집 지역들을 용적률을 높여줘서 거기를 이제 주거를 이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역세권 시프트랑 틀린 거는 역세권 시프트는요,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장기 전세 주택을 짓는 거잖아요. 일부 용적률 상향의 절반을 장기 전세 주택으로 짓는 거라면,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용적률을 높여서 그 절반을 이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틀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역세권의 250m까지를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250m는 넘거든요. 한 400m. 그래서 1차 역세권이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250m까지를 역세권 1차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2차 역세권에 속해요. 400m, 500m까지는, 250에서 500m까지는.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특별히 재개발이 이걸 뭐 이렇게 기대하기는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쪽 라인으로 이쪽 이제 9호선이 이제 지금 연장선이 지금 예정이 돼 있어서 뭐 여기서 그렇게 멀진 않아요. 이런 뭐 간접적인 호재는 분명히 있지만, 일단 이 빌라의 가장 큰 특징은 그냥 빌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거고요. 여기가 개발이 돼서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 가치가 크겠지만, 지금 여기는 뭐 아직까지 뭐 그런 본격적인 그런 움직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세권 개발 호재가 생겨서 가격이 뭐 조금 오를 수 있을 건지는 모르지만 거리상으로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목적으로 본다면 매도를 하고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곳,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역세권 개발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할 수 있는, 역세권에 붙어 있는 250m 안에 있어서 역세권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용적률을 500%까지 주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업성이 좋잖아요. 서울 중심 지역 중에서 역세권 개발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역에 그쪽으로 빨리 갈아타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여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은 별무신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투자라는 것은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렇죠? 타이밍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빠른 시간에 판단을 해서 어느 쪽으로 빨리 갈아타기를 할 건가, 이것이 투자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세권을 진행하는 중심 지역으로,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는 중심 지역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갈아타기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그렇다면 여기를 매도를 하고 가신다면 일단 조금 싼 금액으로 해야지 매도가 좀 될 거 아니에요. 시세보다 싼 금액으로 매도하시고, 이런 중심의 역세권 개발을 진행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신다면 거기서 손실이 난, 조금 싼 금액으로 매도를 하셨으니까 손실이 난 그 이상의 커다란 이득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 자, 일단은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중심 지역으로 옮겨봐라.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화 주시면 또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부동산에 대해서 요즘 좀 궁금한 게 생겼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디의 부동산 고민 타파였습니다.
네, 부동산 타임머신 타고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 주제가 뭔가요? 오늘은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는 진짜 눈 돌리면 광고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광고의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뭐 예전에는 TV 광고, 신문 광고 많이였다면 요즘은 뭐 인터넷을 들어가도 광고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광고고, 그렇죠? 사실은 기사도 광고용 기사가 많고, 맞아요. 그렇죠? SNS를 들어가도 광고가 많고, 뭐 사방이 다 광고인데, 자, 광고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의 역사. 광고의 역사. 일단 별걸 요즘 참 이거 하면서 타임머신 하면서 별거 공부를 다 해요. 그러니까요. 따로 준비해 주시는 우리 실장님이 참 고생이 많으신데, 자, 1886년으로 갑니다. 와. 조선시대네. 네. 1886년에서 1910년이 이제 광고 도입기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 최초의 신문 광고가 뭐였다고 합니까? 1886년에 한성주보 그러니까, 신문. 네. 한성주보. 독일 무역상 세창 양행의 광고가 국내 최초의 신문 광고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때 광고는 지금처럼 광고라는 단어를 안 썼다고 하네요. 고백이라고 했다고 해요. 고백. 고백한다고. 뭔가 고한다 이런 얘기일까요? 신문, 잡지, 전봇대, 전차, 간판이 광고 매체로 사용이 됐고요. 이건 뭐 요즘도 이것들은 매체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차는 물론 없지만 기차가 있죠. 1906년 일본 정보통신사가 광고 대행업을 1906년에 광고업이 생긴 거죠. 광고 시장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네, 광고 대행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91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10년에서 1945년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라고 할 수 있는데 1911년에 청심보명단 광고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약 같아요. 그러니까 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 같아요. 네. 그리고 1910년에는 한국인이 경영하는 광고회사가 생겼고요. 이제 한일합병 이후에 언론 통제가 당연히 좀 많이 심했던 시기겠죠. 근데 광고는 계속됐으나 광고 제도가 이것마저도 일본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희 전문, 지금의 뭐 연세대학교. 네. 상과에서 광고 강의가 있었다고 하고요. 태평양 전쟁으로 광고는 더욱더 심한 통제를 받았고 1920년대 중반부터 이제 신문이 8면으로 좀 더 넓어지고 1930년대 중반에는 12면으로 또 증가가 되고 근데 태평양 전쟁을 겪으면서 신문이 2면으로 감소를 했다고 하네요. 네, 이때 진짜 너무나 침략의 시대예요. 그렇죠. 우리한테도 너무나 암울한 시대입니다. 예. 네. 자, 45년에서 68년 시기로 가볼게요. 광고 복구 및 민간 상업 방송의 정착기라고 하는데 이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 남북 분단 그리고 한국 전쟁으로 광고할 제품이 없어서 한정적으로 했대요. 그리고 그렇죠. 제품이 뭐 지금만큼 풍부했겠어요? 그렇죠. 없죠. 그때 뭐 네. 신문도 4면만 발간되다가 네. 60년대 초부터 민간 상업 방송이 이때 등장을 했대네요. 광고의 주류는 신문 광고래요. 그래서 네. 60년대 신문사 수입의 30%를 차지했대요. 광고가. 대단하네요. 그래서 지금 화면으로도 광고 몇 개가 나가고 있는데. 근데 확실히 이 사진이나 이런 게 조금 옛날스럽죠? 그럼요. 그럼요. 이게 45년에서 68년이면 정말 옛날이긴 하죠. 네. 자, 68년에서 이제 8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광고가 정말 많이 성장한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경제 발전과 그렇죠. 더불어서, 그쵸? 1960년대 말에 라디오 광고 및 KBS TV를 시작으로 TV 광고 방송이 되고 60년 후반에 광고 대행업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신종산업으로 부상해서 광고단체, 시장조사회사, TV 광고 감독이란 직업이 또 새롭게 등장을 했고요. 사실 이때 60년대면은 우리가 참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경제 상황이 그렇죠. 어려웠던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래도 또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네요. 네. TV 보급률이 80%까지 증가되면서 TV 광고가 또 대세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흑백 TV. 그쵸. 흑백. 예전에는요, TV 없어가지고, 부잣집 가면은, 마루에서, 그 안방에 이렇게 TV가 이렇게 있어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고서 마루에서 보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그렇지. 모여서. 친구나 뭐 이렇게 가서 마루에서 보고 그 집 밥 먹으면은 그냥 바깥에서 마루에서 밥도 뭔가 약간 뭐 먹고. 짠하다. 뭔가 짠한데 그때는 또 그게 또 하나의 그 텔레비전에 일상이었겠죠. 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문? 문 그렇지. 네. 이게 쭉 열고 TV 돌려면 문 열고 아니 보석 아직 저 그냥 기중품 모시듯이 그냥 TV. TV가 그만큼 소중했다. 그렇죠. TV 없었어요. 만화가에 가면요. 그냥 들어가면은 나오면 안 돼. 왜요? 화장실 가면 안 돼. 왜요? 그럼 계속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화장실 못 가. 어떡해. 옛날 그런 기억납니다. 화장실도 참아가면서. 참아가면서. 만화를. 어. 옛날 얘기네요, 진짜. 근데 추억이죠? 맞습니다. 지금 들으면 약간 좀 어린 시절에 부디를 생각하니까 약간 그 시절 화장실도 참아가면서 뭔가 짠하긴 한데, 그죠? 추억입니다. 자, 80년에서 이제 88년으로 가볼게요. 이때 언론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언론 통폐합이 됐고요. 민간방송 공영화, 모든 방송 광고를 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설립이 되고 한국광고비가 일본 다음으로 이제 높았던 그런 시기가 됐다고 하고요. 버스 광고, 전광판 광고, 지하철 광고 등의 5개 광고가 허가되면서 정말 광고가 또 새로운 방식으로 성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다 컬러화가 되네요. 그러네요. 지금 다 컬러화가 되고 좀 뭔가 알록달록해지고 그죠? 네. 언론 통폐합과 TV 컬러화가 이 광고 시장에 좀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시기 같고요. 88년부터 보겠습니다. 이때 뭐 올림픽 88 올림픽부터네요. 그렇죠? 그 시기 95년까지는 개방의 시대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87년도 언론기본법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네. 일간 신문수가 이제 급증하던 시절, 그리고 신문의 발행면 제한이 없어지고 민간 방송도 이제 다시 생겼다. 세계 10대 광고비 보유국이 됐대요. 대단하네요. 광고비가 엄청나게 쏟았던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아무래도 뭐 신문수가 급증하고 방송 채널이 급증하면 당연히 광고를 내보낼 늘어나겠죠. 매체가 많아지는 거니까 광고도 많아지겠죠. 그렇군요. 95년부터 현재까지 보겠습니다. 말해 뭐 하겠어요. 광고가 거의 홍수죠, 홍수. 그죠? 그렇죠. 인터넷 및 IT, 뉴미디어 시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게 꼭 광고다 해서만이 광고가 아니라 이게 광고인가? 되게, 광고인 척 안 하는 광고들이 많아요. 저 옛날에 그런 광고 기억나요. 네. 그거 하는데 갑자기 선영아 뭐 이런.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게 뭐지? 예, 막 그랬던 기억. 2000년대 초반에. 그게 뭐였어요, 근데? 그게 잘 기억이 광고 안 나. 하나의 기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뭔가 궁금증을 응? 서정아 사랑. 선영아 사랑이었나? 그러니까.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궁금증. 뭔지 지금까지도 기억하시잖아요. 부디도 맞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머리에 오래 남는. 참 그러니까 광고의 그 효과가 정말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유튜브, SNS, 온라인 광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지고 유행을 했고 지금도 많은 시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광고하면 우리가 기억에 남는 광고 지금 부디도 선영아 사랑에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거슬러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카피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예. 한 줄의 미학이잖아요. 제가 카피라이터 분들 예전에 대학교에서 이제 수업 듣고 그러면 교수님들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고민을 엄청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고민해야 왜 되죠. 안 그러겠어요? 한 줄 안에 진짜 기억에 남게. 네. 이 카피 한 줄은 고스란히 당대 유행어로 남을 만큼 파급력이 굉장했는데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맥심이네요. 맥심.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이거 혹시 누구지? 우리나라 그 영화 원로 배우 안성기 씨 아니에요? 안성기 씨. 맞아. 안성기. 맥심 광고하면 안성기 배우죠. 네. 안성기 배우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대배우죠. 정말. 자, 그 밑에는 다시다네요. 이건 이거 누가 했는지 아시죠? 모르죠. 이거 모르세요? 예. 어떻게 이걸 모르실 수가 있지? 저는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진짜요? 그래, 이 맛이야. 이거 모르세요? 누가 했어요?
김혜자 선생님 아니세요? 맞아요, 김혜자. 정말 이걸 모르시다니. TV 진짜 안 보셨군요. 자, 다음도 있습니다. 이건 화장품 광고인데 낯선 여자에게서 그의 향기를 느꼈다.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 사실 생각해보게 되지 않나요? 낯선 여자가 지나가는데 그의 향기가 나. 왜 날까? 근데 기분이 좀 나쁜,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죠? 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그냥 괜찮다. 아니, 멋진 문구인데, 가만히 다른 쪽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왜 낯선 여자한테서 그의 향기가 날까? 그러네요. 너무 제가 음모론적으로 생각을 하나요? 어쨌든. 이것도 상당히 좀 유행했었던 카피고, 다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아마 이런. 최진실. 그쵸. 네, 그리운 최진실 배우. 자, 그리고 이거, 진짜 나봉 거 아닙니까? 저 완전 아기 때 같은데, 맞아요. 이거 완전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뭐만 하면 나봉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화면에 안 나오는데 이 배우, 그 모델이 누구시죠? 눈에 좀 익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SM 사장님, SM 아니십니까? 이수만? 이수만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기도 하죠.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여긴 아무튼 그렇게 보이는데.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잘 알겠어요. 달자, 내 꿈꿔. 이거 아세요? 기억 안 나세요, 이것도? 그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정현. 그쵸. 네. 누구? 가수 이정현, 가수 이정현. 배우. 설마 했던 내가. 맞아요. 그 테크노, 그죠? 찍었던 씨. 네. 이때도 엄청났는데, 이 파급력이. 네. 그래서 뭐 친구끼리도 그냥 전화하다가 끊을 때, 잘자, 내 꿈꿔 이러고 끊었던 것 같아요. TV를 안 봤구나. 그 다음에, 밀키스입니다. 주윤발. 주윤발. 네, 한번 해주세요. 네? 기억나세요? 사랑해요, 밀키스. 맞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으면은 드라마 있잖아요. 응답하라 1988? 이런 데서도 이게 많이 나와요. 사랑해요, 밀키스. 뭐 이런 톤으로. 네. 그래서 이거 경쟁 회사에서 암바사자 그때 암바사였잖아요. 그래요? 그때 이제 왕조연 배우 불러가지고 크림이었구나. 크림이었어요. 네, 크림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암바사가 아니라 크림이. 좋아요. 이것도 아시죠? 판피린. 감기 조심하세요. 이건 요즘도 나오잖아요. 네, 이거 패러디에서 계속 나와요. 그쵸. 난 예전에 봤던 것 같아요. 이 애니메이션 그 애니메이션 여자. 뭐라 그래야 되지? 캐릭터? 모델? 너무 귀여워가지고 또. 하이디처럼 생겼어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 카드사 광고인데요. 한번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우리가 끝인사인데 하는데? 이게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요? 네. 표절이었군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거를 배우 김정은 씨가. 네.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 기억나네. 이게 굉장한 또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그럼요. 부자 되세요. 근데 뭐 카드사 광고기 때문에 약간의 좀 그때 당시에 그런 카드를 뭐 막 많이 써서 써라. 빚을 뭐 이런 좀 얘기도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자, 광고 카피, 역사적인 광고 카피들 좀 봤는데요. 돌발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제가. 네. 저 밖에 팀장도 계시고 여기 부디도 있는데 한번 맞춰봐 주세요. 오래된 CM송, 광고하면 또 CM송이 기억이 많이 나잖아요. 노래 좋아하시니까 기억나는 CM송도 많으시죠? 많죠. 많은데 뭐라고 딱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들으면 다 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브라보콘 CM송 아세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맞아요. 이건 둘이서 만납시다 브라보콘. 뒤까지 하시네. 살짝쿵 데이트 해태 브라보콘. 완전 거의 뭐 완창을 하시네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유명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요. 근데 요 국내 최초의 CM송은요, 이 브라보콘이 이제 물론 유명하지만
국내 최초의 CM송은 아이스크림 광고가 아닌 이 광고라고 하는데 어떤 광고일까요? 퀴즈입니다. 닭이 온다 꽃기요. 뭐예요 그건? 샘표관장. 아니, 오. 잠깐만. 그게 샘표관장이에요? 최초 샘, 광고를 샘, 말하는 샘. 겁니까? 국내 최초의 CM송이라고 합니다. CM송. 네. 조선시대는 CM송 없어도 되고. 두 번째 때는 없어요. 이게 언제냐면 1959년에 나온 한 광고에 한 애니메이션으로 된 광고에 네? CM송이라고 합니다. 59년. 와, 무려 59년. 59년 왕십리구만. 자, 감이 전혀 안 오네. 정답은 진로 소주라고 하네요. 기억나십니까? 진로. 기억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요게 사실 이렇게 들려드리고 보여드리면 좋은데 뭐 저작권 그거예요. 문제로 보여드릴 순 없고 음악만 살짝쿵 한번. 음악만 살짝쿵. 네, 네. 일단 사진으로 여기 사진으로. 띄웠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서는 이게 뭐예요, 근데? 뽀빠이인가요? 네, 약간 뽀빠이 같은 느낌인데요. 뽀빠이 아닌가? 뽀빠이스러운 이제 선원들 그런 모습. 아, 선원.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야야야야야야 차차차. 맞나? 야야야야야야야 차차차. 맞는 거 같아요. 너도 진로 오! 나도 진로 야야야야야야야 차차차. 이거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해주세요. 향기가 코끝에 풍기면 혀끝이 짜르르하네. 뭐 그런 노래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기억하시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당시 이게 유행하던 언제 나왔어요? 차차차 음악을 사용해서 59년? 네, 59년이라고. 그때 네. 어떻게 알아? 근데 그게 59년이네. 아니 왜냐면 그때 네. 기억하실 수도 있는 게 차차차 음악을 사용해서 아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조금 크셨을 때 그 이제 들으셨을 수도 있겠죠.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59년 이게 처음이라 최초 59년 최초의 CM송. 소주. 근데 소주 광고인데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오, 신기합니다. 기억하시네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국내 광고에 최초로 등장한 외국의 유명 배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주윤발. 땡. 아니. 배우. 어디 등장했냐면 제임스 딘. 땡. 왕조연. 땡. 힌트를 드릴게요. 럭키. 럭키? 아르드코 실베스타 스텔론. 화장품 광고에 등장했어요. 아닌가? 럭키? 실베스타 스텔론 아닌가? 그럼? 럭키? 브룩실즈. 아니에요. 근데 비슷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예쁜 여배우입니다. 소피 마르소. 정답! 오, 정답! 예쁜 여배우라 그래서 네. 생각났어. 소피 마르소. 프랑스 배우 아닌가요? 그렇지. 그래서 국내 광고 소피 마르소 최초에 우리나라 최초의 등장한 외국 유명 배우라고 합니다. 되게 최근 분인데. 그러니까 오래된 것 같지가 않은데. 그게. 소피 마르소. 근데 외국 배우는 잘 등장을 못 시켰었겠죠? 그 당시 유명한. 그게 몇 년도예요? 소피 마르소가. 이거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컬러로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아주 옛날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소피 마르소. 좋아요. 무슨 파라다이스인가? 그 영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소피 마르소 나온 영화 있었는데 그 뭐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소피 마르소 여기 제가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진짜 예쁘네요. 네. 예쁘죠. 아, 이게 89년도라고 해요? 그렇게 오래.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아예 쓰지를 못했네요. 네. 그렇죠? 외국 배우 광고. 그때 이렇게 개방을 안 했나 보네요, 외국 시장이. 그러게요. 광고 얘기 이렇게 해봤는데 재미지 않나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광고. 이게 확실히 광고는 아주 오래된 거라도 우리 머릿속 어느 한 곳에 남아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보면 옛날에 이렇게 이제 생각이 탁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CM송도 그렇고 카피도 그렇고 그만큼 광고는 자본주의에 꽂히고 상당히 이 마케팅적으로 고민을 또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 광고가 사실 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보게 되면은 그때에 우리가 어렵게 정말 살았던 경제 상황도 우리가 이때 이랬었구나 알 수 있고 상당히 좀
어떤 흐름을 우리가 짚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계속 지금이야 뭐 광고 시장 엄청나게 넓어졌지만 이럴 땐 또 우리가 시절이 있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요즘에 부디가 노래 잘 안 해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으로 인해서 노래 좀 들었네요. 야야야 차차차. 네. 부동산 타임머신이었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름이 돼서 너무 더운데요. 항상 건강.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 되는 정보 이야기 또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 되세요.